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월 19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이번 주에 서울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예, 소폭 상승해서 한 400만 원 정도가 상승했거든요. 예. 네, 구체적으로 시세 좀 알려주세요. 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전주 1억 900만 원에 거래하던 개인택시 넘버 시세가 400만 원이 상승해서 1억 1,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부산은 9,900만 원, 대구는 6천만 원, 인천은 1억 2,2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상승한 1억 2,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100만 원, 울산은 9,6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8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이 한 주 만에 400만 원 오른 거는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오르는 시세예요. 지금 매도 물량이 좀 적고 매수자들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많이 올랐는데요. 그동안 한국모빌리티라는 회사에서 재고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그동안 인위적으로 가격을 설정해서 가격을 한꺼번에 몽창 올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매도 물량을 못 팔아가지고 3, 4개월 동안 재고로 갖고 있던 게 물량이 이제 거의 다 빠진 거죠. 빠지고 팔려고 나온 매물이 적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 거죠. 네. 예. 그러면 결국 매도 물량은 줄고 매수자는 늘었다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한국모빌리티에서 그동안 재고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한국모빌리티도 손해를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네. 갑작스럽게 금액을 많이 설정해가지고 1억 1,500 할 때 500만 원 올려가지고 1억 2천에 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이드 업체에서 가격을 더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그동안 손해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예. 대표님, 연초에 서울 개인택시 매수자들이 이렇게 느는 이유는 뭘까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지방 각 도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연말까지 12월 말까지는 작년 12월 말까지는 보류했던 사람들이 신년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사자로 많이 돌아선 거죠. 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예. 다음 주 전망을 그럼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은 더 소폭 상승할 것 같고요. 인천도 지금 상황 같아서는 더 소폭 상승할 것 같아요. 매수자들이 계속 몰리는데 매도 물량이 좀 적은 거죠. 네. 그리고 전국 다른 도시는 그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인천은 100만 원 올랐잖아요. 예.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인천은 연말에 갑자기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죠.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시려는 분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가지고 새해 2025년도에 사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매입 시장으로 들어온 거죠. 네. 매입 시장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 거예요.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인상에 남는 거래건이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공교롭게 88년생 두 분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판매한 게 아니고 이전을 도와드리는 거죠. 네. 부모님 차를 자녀분들이 이제 물려받는 거죠. 네. 근데 이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증여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개인 택시는 증여가 아니고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증여로 받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물어야 돼요. 증여세를.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는 매매로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이익이에요. 네. 그리고 개인 택시 금액은 설정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증여세가 아니고 매매로 해가지고 그 면허권에 붙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만 물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분들은 부모님 걸 물려받아서 개인 택시를 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그렇죠. 88년생 두 분은 그래도 부모님 걸 물려받는데 부모님들이 개인 택시를 오래 하셨는데 건강들이 안 좋으세요. 네. 건강들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거죠. 자녀들한테 물려주는데 그 아들들이 물려받아서 하는 거예요. 물려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증여로 보는 게 아니고 매매로 보는 거예요. 매매로 봐야 매매로 봤을 때 그 면허권에 붙어 있는 차에 대한 취득세만 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증여로 신고하게 되면 증여세를 좀 물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증여가 아니고 매매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최근에 이렇게 개인 택시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많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에 서너 대는 부모님 차를 물려받는 자녀분들이 많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흔쾌히 물려주시는 분도 있고 마지못해 물려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예, 자녀분들이 그 아버지 차량을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걸로 이제 종잣돈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네, 예, 예. 대표님,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작년에 퇴직하신 분들이 이 프랜차이즈 업계보다는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면은 개인 택시 살 돈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힘들어요. 네. 개인 택시를 그 수도권에서 하게 된다면은 거의 1억 5천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네. 1억 5천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창업한다고 해서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이. 그게 보장된다고 하면 괜찮죠. 그렇지만은 보증금, 권리금, 직기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중간에 접을래도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약이 따르는 거죠. 몇 년 계약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을 못 채우게 되면은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죠. 그리고 보장성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승산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금액을 얼마 벌 건지 그 목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손실률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너무나 불안전하잖아요. 네. 경기가 너무나 불안전하고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택시 쪽을 더 많이 선호하시는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를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제가 언론에서 뉴스로 접한 게 프랜차이즈 사업해 가지고 성공률은 20%도 안 된다고 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도 안 되는 거에 투자해 가지고 하기다 보면은 시작하기보다는 개인 택시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 금액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네. 일정 금액이 살아 있고 본인만 건강하다면은 본인 스스로 은퇴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예. 1997년도 외환위기라든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퇴직하신 분들이 그 프랜차이즈 업계로 많이 문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이렇게 문의를 한다는데 이게 개인 택시 이 양수 조건 완화가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요? 가장 주된 원인이죠. 전에는 개인 택시를 하게 되면은 3년이라는 영업용 무사고 3년이라는 경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네. 지금 그 경력이 없어지고 자가용도 5년 무사고 기준으로 지금 되는데 5년 무사고 기준이란 것은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속칭 장롱 면허만 가지고 있고 사고가 안 났다면은 무사고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자격증만 취득하시고 그 지역의 거주 요건을 맞추시고 양도 교육만 받으면 손쉽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퇴직을 앞두시거나 퇴직하신 분들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게 저 개인 택시 양수교육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지금은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제2의 직업으로 뭐가 나을지를 미리들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네. 프랜차이즈를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택시로 갈 건지 무슨 자영업을 하더라도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다 보니까 선택폭이 좀 좁아지는 거죠. 네. 큰 금액이 있으면은 큰 사업을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금액이 뒷받침 안 되니까 그래도 손쉬운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퇴직자들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개인 택시 양수를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그냥 재미로 받는 사람은 없어요. 내 진로를 개인 택시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네.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그동안 주변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쪽에 예전처럼 뭐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결과인데요. 저희한테도 지금 며칠 전에 와서 상담하신 분 사장님이 커피숍을 하는 분이에요. 네. 이분도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하는데 저한테 금액 가지고 세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장님 말이 정확하더라고. 여름에 잘 됐을 때 아이스 커피를 많이 파는 날이 400에서 500잔을 판다고 그래요. 400에서 500잔을 팔면은 엄청 바쁘다는 거예요. 바쁜데 실질적으로 매장 관리비나 알바생 써가지고 하게 되면은
하루에 500잔 400잔, 500잔 팔아도 60만 원, 7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매출이. 그런데 그 매출 가지고 가격을 운영하고 순수익을 따지면 본인 인건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요즘은 안 맞다는 얘기죠. 예. 퇴직하신 분들 중에 지금도 프랜차이즈를 할 건지 개인 택시를 할 건지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개인 택시를 할 건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건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저희하고도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냐 그거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은데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되냐 이거죠. 만약에 해서 실패했을 때 보증금, 권리금, 직계 이게 다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손실률이 커가지고 계약 기간만큼 유지를 못하게 되면 위약금이 또 따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 쪽은 본인만 건강하게 되면은 본인 혼자 일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은퇴를 하고 온 세대들은 연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연금 플러스 개인 택시 해서 어느 정도만 벌어도 차라리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걸 개인 택시 쪽을 많이 선호하신다는 얘기죠. 네. 예. 저희들이 개인 택시 팔려고 이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언제 개인 택시 유튜브 채널에서 개인 택시 사과의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부 구독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유튜브로도 개인 택시 팔아먹으려고 별짓 다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은 개인 택시 팔기 위해서 유튜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개인 택시 그 댓글에 보면 그런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네. 개인 택시 해서 200 벌기도 힘든데 왜 자꾸 부추기냐고. 네. 이분은 그분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저희한테 오신 분도 하나 있고 며칠 전에도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들을 예로 들면 좀 놀라실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연말이 지나면은 해마다 통계를 내가지고 부가세 신고한 금액을 제가 오픈을 시키잖아요. 네. 오픈 시키는데 이분은 11월 달인데 벌써 매출이 1억 4천을 넘어가지고 연매출이죠. 1억 4천을 넘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니까 한 달은 건 여행 다닌다고 저희 사무실 오셔서 놀러 오셨더라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다고 200만 원 버는 분들은 200만 원 벌게 일을 하니까 200만 원 버시는 거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하고는 또 틀리는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개인 택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개인 택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네. 개인 택시 장점이라는 것은 혼자 나와가지고 1인 1사업자로서 본인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본인 체력 관리 잘하고 하면은 본인이 은퇴 시기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누가 당신 그만하세요 안 넣는다고. 자격 유지 검사만 나이가 드셨더라도 자격 유지 검사만 통과되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고령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단점이라는 것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개인 택시는 좁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질병에 감염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월 19일입니다. 서울 개인 택시 시세가 한 400만 원 오르고요. 인천이 한 1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변화가 없고요. 개인 택시를 정년퇴직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 택시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하셨다가 자기가 자신이 있을 때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